마이크 잘 들리지? 잘 들리는 걸로 하고 이제 블루투스팩 마지막가 될지도 모르는 7주차를 시작을 할게. 7주차 일부를 시작을 할게. 오늘 내가 특별히 마지막 주차여서 우리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호연이랑 포리랑 둘 다 있지 않았어가지고 커스텀 모델 만드는 건 사실 지난주에 했거든. 그래서 근데 안 돼 있으면은 뭐였지? 머니먼키. 그냥 머니먼키로 치면 안 나오나? 나온다. 아마 뭐 했네? 내 거를 PR만 받은 거구나. 여기다가 이제 호연이는 다음에 포리는 이거 했나? 그때 이후로 포리 체인 이건데. 다 했네. 포리 체인도. 포리 체인 내가 이거 오늘 끝나고 봐줄게. 언제 이렇게 했대요? 이거 스타폴드로도 해봤구나. 이거 하다가 뭐 헷갈린 거나 못한 건 없었어? 이건 아예 스타폴드로 썼네. 이거 이그나이트. 아마 이게 이그나이트일 텐데. 그러면 웹도 여기 들어있나? 웹은 프론트는 안 넣어놨네. 오늘 그러면 이따가 이거를 오류나는 것들을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끝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내가 올려놓은 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돼. 사실 지난 주차를 했던 거 내가 5주차였나 지난 주차가? 어 네, 5주차. 내가 여기서 말했던 이 버퍼를 이거를 보면 좋겠고, 사실 둘 다 지난주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못 들어온 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영상 강의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 지난 결국에 내가 한번 짚어주자면, 지난 강의 프로토 버퍼 이 부분을 내가 간단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봤으면 꼭 좋겠고, 이게 사실 모듈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자 이게 머니먼키 체인 됐든 포리처럼 이제 저 이그나이트를 써가지고 체인을 쉽게 조금 더 쉽게 빌드를 했던 거 가지고 요 아래 과정들을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사실 이그나이트를 사용하면 요 과정도 훨씬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따라서 쭉 해보면 될 것 같아. 헷갈리면은 각각 이 수정된 코드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 커밋을 분리해 놨거든. 사실 그래서 이 커밋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다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번부터 8번은 옵셔널이었고 8번 하고 그 다음에 25번, 26번은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9번부터 여기 모드를 뺐는데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나도 이걸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작성한 거여서 하고 나니까 내용이 좋아가지고 아쉽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보충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코즈마준 관련된 파트를 내가 거의 못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좀 니즈를 물어보고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강의는 노트 디바이 패키지 강의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이제 트랜잭션이나 mem풀 얘기를 좀 할게. 좀 내용이 두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정은 너네가 이미 각자의 체인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프로토 버퍼를 이해한 다음에 각자의 커스텀 모드를 자기 체인에 붙였다는 과정에서 이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트랜잭션, 내가 여기 강의를 오늘부터는 완전 다 하진 않을 거고, 사실 되게 압축을 할 거야. 필요한 부분만. 근데 그런 부분 중 헷갈리는 것들만 조금 더 뭐 이건 잘 이해 안 간다 하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파트는
여기 있나 없나? 이건가? 안테엔델러 파트? 이거 아닌데. 이 백인 블로커 파트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작업을 해서 알겠지만 샘플을 하나 보여주면 악셀라인가? 악셀라 같은 체인에는 악셀라 퍼블릭 엔드 포인트, 이거는 약간 그 이더리움이나 이 다른 코스모스 생태계를 브릿징해주는 체인이거든. 근데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절친가? 봐봐. 만약에 여기서 비긴 블록 이런 데서 뭔가 정의를 한 게 있으면 나중에 비긴 블록이랑 엔드 블록에 이벤트가 찍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야. 지금 근데 악셀라는 비긴 블로커에 뭐가 되게 이벤트가 많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트랜잭션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전, 익스큐션 되기 전에 비긴 블록 파트에서, 그러니까 블록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 생각해. 그냥 이 하이트에는 비긴 블록 전에, 그러니까 블록이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내부적인 인터널 익스큐션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성공 실패를 했고, 마지막으로 블록이 끝나기 전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고 이 블록이 마무리가 된 거야. 이런 로직이 사실 이 블록 리절트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모듈을 만들 때 비긴 블록에 어떤 이벤트를 넣으면 사실 정의할 수 있어. 가령 코스모스의 SDK에 민트라는 거 가보면은 사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없나? 가령 여기 이거 내부적인 민트 펑션이 여기 들어있잖아. 근데 그게 키퍼의 ABCI 밑에 여기 비긴 블로커라는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런 어떠한 동작들을 여기다가 정의를 했고, 결국에는 민터 셋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가령 코스모스에서는 뭐 매 블록마다 10개의 토큰이 찍힌다고 쳤을 때 이 민트라는 모듈의 비긴 블로커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블록 리절트로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블록 리절트로 트랜잭션을 찍히는 게 아니라 비긴 블록 이벤트에 찍혀. 그래서 실질적으로 텅 빈 트랜잭션인데도 뭔가 토큰이 민팅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둔 이유는 내부적인 익스큐션을 굳이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필요 없거든. 뭐 가령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너가 됐을 때 나한테 돈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이 들어갈 거든. 그게 첫 트랜잭션 리절트의 맨 위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익스큐션을 빼버리고 그냥 사실 내가 마이너를 했으면 그냥 내가 무조건 한 거지 하면서 굳이 트랜잭션 처리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 뭐 이건 사실 체인 바이 체인인데 그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이런 레벨로 들어가 있어. 알면 좋을 것 같아. 어카운트 파트에서는 사실 나중에 가보면 이거 그 어카운트에 가서 이거를 솔직히 직접 만들어 보면 좋기는 한데, 다른 건 다 괜찮고 사실 그 일반 유저들은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카운트 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키, 어카운트 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키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할 때, 이거 그냥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거든. 아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근데 SCP 256K1이랑 R1 또 ED 2519인가? 아무튼 이제 한 두세 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 내가 수위도 넣어놨나? 수위도 기툴 가보면, 여기 수위계문 이렇게 되어 있네. 애초에 수위에서는 이렇게 스키마를 여러 개를 지원하는데, 스키마 여기 ED 2519, SCP 256K1, SCP 256R1 이렇게 있는데, 아마 디폴트가 수위 월렛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너네가 개발자로서 되게 여러 가지 체인을 할 텐데, 사실 이 키 타입에 따라서 완전 다른 키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거라서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쓰는 건 어떤 차이야를 아는 건 사실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키를 기본적으로 서포팅 한다에 따라서 되게 많은 유저 베이스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어. 흔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EC256K로 뽑아. 그래서 뭐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는 숫자니까 100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SEC256K1을 돌리면은 뭐 가령 0x123이 되는데, 100을 SCP-256K1 안 쓰고 ED2519를 돌리면은 뭐 0x124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관점에 큰 차이가 있어서 좀 알면 굉장히 유용하다. 알면 좋다. 그리고 가스비는 당연히 어떤 체인을 가든 알아야 되니까, 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실질적으로 코어 레벨을 건드리다 보면은 이 커미스토어가 좀 그건데, 이 파트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커미스토어 파트. 내가 이걸 다 설명하기엔 나도 잘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커미스토어 파트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앱, 그 우리가 만든 앱 체인 있지. 뭐 가령 몽키가 만든 이 앱 체인의 이 앱, 어, 커민 멀티 스토어, 이거 요 스토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진짜 DB지. 최종적으로는 커민 멀티 스토어에 있는 DB 통해서 어떤 체인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이게 각 모듈마다 이게 키밸류 스토어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이 커밋을 하기 전에 이 모듈과 이 모듈이 서로 어떠한 데이터를, 여기서 내가 말까 어스에서 어떠한 콜을 해서 뱅크에 있는 모듈에 대한 데이터를 막 업데이트하면 안 되잖아.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실 키밸류를 분리해 놨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는 커밋 멀티스토어에 커밋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 캐퍼빌리티 모델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모듈끼리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든. 모듈끼리 이런 스토어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키밸류로. 그러니까 앱에서 이 뉴 키밸류 퀴즈 할 때 각각 모듈에 키를 넣어버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스 스토어 따로 만들고 뱅크 스토어 따로 만들고, 너네가 뭐 커스텀 모듈을 만들면 커스텀 모듈 그 스토어를 따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커밋 기능이 없는 이 키밸류 스토어를 반환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 구현이 IAVL 트리라는데, 이건 나중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너네가 더 완전 코어 레벨로 더 공부할 생각이면 여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내가 어, IAVL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좀 공부 이거 약간 스터디 형식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레포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봐. 음 잠깐만. 이거다. 요 파트 이거를 좀 나중에 보면 좋아. 이거 얘가 아마 코어 레벨 개발 주는 한 명인데 얘 거 다 괜찮고 메인 닫고만 봐도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하나의 키를 이게 지금 보면은 고레벨 DB를 바로 쓰잖아. 사실 원래 이 고레벨 DB가 기본적으로 텐더미트 DB 한번 이게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콜을 하면은 로컬 그냥 데이터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레벨 DB로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그 DB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IAV를 쓰는 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놨다. 이건 좀 뷰어긴 한데 만들어놨으니까 좀 직접 해보면 되게 좋아.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나도 이거 안 해봤는데 좋을 것 같아서 공유. 이거를 말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네가 코어 레벨을 뭔가 공부를 할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 그러니까 그 트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파트인 거고, 다른 거는 괜찮고. 그 다음 RPC 콜은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어, 하나 좀 알면 좋을 게, 이게 텐더민트에서 그 코스모스에서 사실 내가 여기 악셀라 퍼블릭 로드 했을 때 RPC랑 gRPC랑 REST 지원하거든. 근데 이게 이 gRPC가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그 서버 대 서버끼리는, 그러니까 컴퓨터 대 컴퓨터들끼리는 사실 이미 이 프로토버프 가지고 잘 서로 데이터 주고받는 게 가볍긴 한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실 좀 서비스 만들다 보면 제이슨 가지고 REST API로 구현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게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사실 뭐 모바일이나 이런 데나 그럴 때는 사실 이 게이트웨이를 쓰면 훨씬 편해. 이게 어떠한 모듈을 만들 때 프로토로 한번 이제 PB다코를 만들어 가지고 모듈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모듈을 호출하려면 다시 또 이 프로토 버프를 물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귀찮으니까 내부적으로 프로토 버퍼를 만들 때 gRPC 게이트웨이라는 이거를 아마 프로토 버퍼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콜할 때 API로 콜을 하면 내부적으로 프로토 버퍼를 처리하게 만들어놔. 근데 이게 옵셔널로 돼 있거든. 사실 그래서 코스모스 가보면 이 프로토에 가보면 어,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 돼가지고 옛날 버전으로 가야 되겠다. 가령 뱅크 모드를 갔을 때 여기 지금 이 gRPC API 다 get 요 옵션은 있잖아. 요거를 대신 콜하면 사실 다 내부 그 gRPC 프로토 버퍼가 없더라도 콜이 될 수 있어. 방금 여기다가 했던 거 다시 해보면 레스트지. 이번에 이거를 붙이면 돼.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콜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콜하지 말고 어떻게 콜해야 되냐면 gRPC로만 콜을 해야 돼. 근데 gRPC 콜하는 게 진짜 귀찮거든. 아니면 사실 더 gRPC를 많이 하다 보면은 컬 너네가 써봤듯이 gRPC도 gRPC 컬이 있거든. gRPC 컬 이렇게 해서 gRPC 메소드를 리플렉팅도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 다 리플렉션이라는 이런 기능이 사실 gRPC 네이티브하게 적용돼 있어서 같이 콜이 되는 거야. 요 파트들을 알아두면은 사실 뭐 코스모스 아니더라도 gRPC 리플렉션이랑 gRPC 게이트웨이를 타면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거까지 이해하려면 사실 gRPC에 대해서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요 애니타입 쪽도 좀 알면 좋아. 나중에 이건 내가 사실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요 애니타입을 구현하고 있다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와 있네. 이 애니타입을 구현했기 때문에 콜을 할 때 이렇게 콜이 되는 거야. 이게 가령 뭐 악셀라 EVM 모듈이 있으니까 악셀라 EVM 모듈에 change 이건가? 이런 인아웃이 되는 게 사실 여기서 이 gRPC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메소드를 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메소드를 특정 콜을 할 때 이 메소드에 대한 타입을 사실 트랜잭션 레벨에 정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때 any 타입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가령 뭐가 좋을까? 블록에 지금 이런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잖아. 내가 이거 로컬에 악셀라가 있나 모르겠네. 없네. 스웨거가 얘네가 있나? 스웨거가 없네. 요 애니 타입이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 블록 리절트에 가면은 그나마 좀 인디 코딩 된 게 있는데 이걸로 써요. 이거 어떤 특정 트랜잭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구별할 때 사실 쓰이게 되거든. 근데 그때 이 지금 보이는 -ibc.core.client v1 요거 있잖아. 이런 메시지 다 아니다에 대한 어떠한 그 정의 자체를 any 타입을 가지고 하게 돼. 그러니까 뭐 가령 여기서 우리가 봤던 이 전 단계 악셀라 블록의 하이트가 지금 이 블록 뭐야 이거 1400만인가? 아무튼 뭐 750번 블록에 이런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지금 요거 하나. 근데 이게 지금 프로토 버퍼로 한번 인코딩 되고 베이스 역사를 한 번 더 인코딩 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사실 디코딩 했을 때 나오는 게 이런 데이터를 거란 말이야. 이런 뭔가 조금 더 휴머너블한 이 아래는 사실 모르겠지만 여기는 휴머너블 하잖아. 텐더민트고 컨센서스 타입이 뭐고 IBC고 그럼 사실 이것만 봐도 얘 뭔가 IBC 트랜잭션이구나. 다른 인터체인에서 이게 악셀라로 들어온 체인 트랜잭션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들어와서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를 사실 누군가는 스위칭 해줘야 되잖아. 이런 메시지는 이 사람의 메시지 타입은 A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B라는 메시지 타입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각각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메시지다라는 어떤 키밸류가 필요해. 키. 근데 그 키를 정의할 때 그 코스모스에서는 any를 썼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any internal transition에 가보면 한 번 더 바이트를 특정 네임으로 한 번 더 인코딩 해놨어. 이런 형태로 이거 보이지? 어떠한 밸류 바이트가 들어왔지? 근데 이 바이트가 사실상 이런 어떠한 바이트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바이트를 어떤 타입으로 처리해야 되지를 타임 URL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인코딩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 타임 URL을 저 바이트를 디코딩을 해보고 이 타임 URL이 뭐 테스트.도그면 테스트.도그라는 모듈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까봤을 때 얘의 타임 URL은 이 ibc.core.client. 뭐 이런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ibc core 레벨의 이 메시지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라는 모듈의 방식을 통해서 이 트랜지션을 처리하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 ibc core는 어디 있냐면 ibc core에 있겠지. 여기에 가보면 아마 ibc 코어의 클라이언트의 트랜잭션에 가보면 메시지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얘 있지.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메시지 지금 들어온 이 엄청난 큰 바이트가 이 메시지 타입이다를 한번 저정의 해주려고 코스모스에서는 N이라는 게 한번 써져 있다. 를 알면 좋겠어. 나중에 호연이는 뭔가 그쪽 회사 가면은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참 뭔 소리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이 N이 할 때 원래는 맞아요. 기본 구현에는 타입, 구글, API 이런 접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코스모스에서는 이거 너무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다 버리고 바로 슬래시하고 자기 모듈 네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접두사가 여기 앞에 ibc 뭐시기 앞에 뭐 가령 이거 닷 슬래시는 기본 접두사고 여기 밑에 뭐 ibc 닷 밑에 코어 밑에 클라이언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돼 있다 코스모스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봐봐 이 REST IP 파트는 사실 이 RPC 파트는 코맵 VFT 파트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디코딩이 안 된 상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런 상태여도 사실 이런 쿼리는 되거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아까 보여줬던 어플리케이션 REST API랑 gRPC 파트는 코덱이 들어있는 파트여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코딩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휴머너블한 이런 데이터들. 근데 이 데이터를 똑같이 쿼리를 하는데 ABCI로도 쿼리할 수 있어. ABCI로 쿼리를 하면은 M 레벨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텐더민트 코맵베이트 레벨로 쿼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쿼리를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ABCI 쿼리 이거였나? 패스는 왜 언노운 패스라 나오지? 이렇게 줄여야 되나? 이거 맞는데 패스 쿼리 스트링이 이게 아닌가? 작은 탐 풀어야 되나? 나 기억이 안 나.
원래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쿼리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렇게 휴머너블한 데이터가 아니라 완전 바이트, 이런 바이트 데이터가 나와. 이거 이런 어딨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런 느낌의 데이터가 출력이 돼. 근데 그거를 사실 디코딩하면은 레스트처럼 잘 되고. 근데 그런 이유는 ABCI 레벨로 쿼리를 하면은 그 결국에는 콤FFT 밑에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쿼리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코덱이 있기 때문에 디코딩한 결과를 주는 거야 유저한테.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 ABCI 레벨을 쿼리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밑에도 쿼리를 하잖아. 근데 ABCI 레벨에는 뭐든지 다 인코딩된 상태로 압축돼서 그냥 데이터 저장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휴머너블 하지 못한 이런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야. 그리고 요 파트는 아 그래 이렇게 처리하면 돼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던 건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모듈은 하나만 뱅크 같은 것만 같이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 모듈 파트에 그 화이트 수정하는 게 없나? 만약에 그 해당 블록체인이 특정 화이트의 특정 뱅크 모드의 특정 스테이트를 찾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로 콜을 하게 되면은 레이티스트한 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리스폰스 해주는 건데 아마 이 레이스트 API 레벨에서 특정 화이트를 헤더에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콜을 하면은 특정 화이트에 대한 뱅크 토탈이 나와.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해당 노드가 그 프루닝을 꺼놔야 돼. 완전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돼 있으면 돼. 근데 이것도 나중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파트 코스모스의 어제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현재 코스모스는 되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텐더민트를 만든 재건이란 분은 거의 이제 작업을 안 하시고 사실 콤FFT는 되게 완전 탈중화하는 상태로 어떻게든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AA 다오나 다른 아톰 다오였나?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ICP는 IFC 그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이랑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몇몇들의 조직에게 사실 운영이 되고 있거든. 처음에는 하나의 체인을 만들어서 SDK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하나의 체인의 중앙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로 해서 인터체인이 되길 바랬는데 사실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 체인을 너무 찍기가 쉬워져서 각자가 그냥 완전 IBC를 서로서로 내통을 해.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물론 뭐 그 중에도 완전 좀 허브 같은 체인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이 과정에서 코스모스 자체에 대한 완전 내러티브가 좀 많이 죽어서 사실 코스모스 가격도 지금 안 좋고 해서 사실 약간 이 존재적 위기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 근데 이 글 내가 쓴 게 아니라 악원이 쓴 거라서 악원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이단 부크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분이 2.0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톰에 대한 전반적인 이코노믹스를 완전 바꾸려고 해.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코스모스가 약간 그 이더리움도 사실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체인보다는 레이어 2들에 대한 어떤 시큐리티를 제공해주는 시큐리티 체인이 좀 어느 정도 일부 기능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코스모스에서도 코스모스 밸리데이터들의 시큐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령 이제 코스모스에서는 이제 이미 다른 밸리데이터 군들이 좀 많이 잡혀있는 상태고 이 TBL도 꽤 높아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꽤 많이 이 VP가 꽤 이제는 완전 높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큐리티가 완전 좀 보완이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체인들 만약에
이 TVL이 되게 낮으면은 마켓캡이 낮으면 뭐 가령 엄청 마켓캡이 낮은 테리토리 같은 체인은 사실 이게 한 880K니까 특정 밸리가 사실 880K를 다 사버리면은 완전 체인이 부러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체인을 런칭을 할 때 굳이 이런 마켓캡이 작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코스모스의 체인 밸리데이터들의 시큐리티를 공유받을 수가 있어. 그게 사실 여기 조그맣게 티커로 붙어있는 ICS, 뉴트리아, 스트라이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모델로, 그러니까 레이어 1이 코스모스가 되고 레이어 2는 아니지만 같은 레이어 1이지만 시큐리티를 보장해주는 레이어 2 같은 느낌의 뉴트론, 스트라이드 같은 체인들이 옵트인할 수가 있어. 그런 형태로 컨슈머 체인이란 걸,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프로바이더 체인이거든. 그런 형태로 리플리케이트 시큐리티 앱 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가적인 모듈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스모스의 새로운 이제 토코노믹스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여기 악원을 정하듯이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 아직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각 체인들이 뭐 가령 내가 새로운 체인을 뭐 찍으려고 할 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냐 아니냐, 토코노믹스가 더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뭔가 계속 뭔가 붙고 새로 생기고 하고 있긴 해. 최근에도 진짜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V20 업그레이드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인터체인 시큐리티가 또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 사실. 이거였나? 인터체인 시큐리티가 컨슈머 체인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온보딩대로 바뀌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리고 BFT 레벨은 사실 굳이 내가 뭐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도 막 완전 잘 설명해주긴 어렵고. 어, 근데 여기는 좀 읽어보면 좋겠어. 한 가지 내가 그나마 좀 설명을 해주자면, BFT로 되어 있는 모든 체인은 인스턴트한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파이널리티가 바로 보장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 가령 어, 뭐가 있을까? 수이도 무슨 BFT인데. 얘도 BFT 쓰고, 솔라나도 BFT인가? 얘도 뭐 타워 BFT 쓰고, 아마 내가 최근에 듣기로 이 모나드 BFT 쓰고, 또 무슨 뭐 BFT 쓰는 체인도 있잖아. 카이아도 BFT 쓸걸? 얘네도 이스탄불 BFT 쓰고, 이런 체인들은 트랜잭션이 바로 밸리데이션이 되면은 파이널티가 바로 보장이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체인들, 이더리움은 BFT를 완전히 쓰지 않아. 부분적으로 쓰는데, 사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체인들, BFT가 아닌 체인들은, 일단 굳이 카테고라이즈 할 때 BFT가 아닌 체인들은 인스턴트하게 트랜잭션 처리되지 않지만 대신 포크에 대해서 더 완전 그 릴라이어빌리티 해가지고, 만약에 BFT 같은 체인은 특정 트랜잭션이 완전 이상한 트랜잭션이라 쳐. 그러면 BFT가 컨센서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하나로 인해서 체인이 그냥 멈춰버려. 솔라나 멈췄지, 코스모스 종종 멈추고, 다른 BFT 내가 말했던 카이아다 멈춘 적 있지 옛날에. 그렇게 멈출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안 멈출 이유가 뭐냐면 BFT를 안 써서야. 근데 BFT를 안 쓰기 때문에 파이널티가 바로 보장되지 않고, 대신에 그만큼 그런 체인이 멈추는 거에 대해서 잘 회피를 할 수가 있어. 음,
그렇게 돼 있다. 뭐 추가적으로 뒤에 내용은 할 게 있을까 모르겠네. 내가 IBC는 사실 제대로 내가 완전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설명하기 좀 어려워. 대략 여기 그리고 대략 여기 정도가 내가 말하고 싶던 거의 전부인 것 같긴 해. 음, 음. 혹시 뭐 코스모스 관련해가지고 오늘 강의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 질문 도노? 없으면 일단은 1부 강의는 이렇게 마칠 건데 강의 이제 마치고 사실 2부는 뭐 없고 2부는 너네가 오늘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들 있잖아. 거기다가 각자 이제 더 부족했던 요 파트를 해보는 거, 커스텀 모델 만드는 거 해보는 게 사실 전부거든. 그거를 해보면 좋고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지금 물어봐도 좋고 그렇게 2부를 진행을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파트가 있을까? 이제 내가 이제 하고 물어보자 하는 그거는 어 코스모스 말고 코즈마즘 파트 요 파트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도 근데 여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근데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둘 의견 들어서 나도 공부를 해서라도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뭐 와즘은 완전 그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가지고 생각이 없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재 생각은 1번 자기 마이네임 체인을 만들었고 2번이 지금 마이네임 체인에 네임 서비스라는 커스텀 모듈 붙였고 3번이 이게 마이네임 체인에 와즘을 붙일 거야. 와즘D 모듈을 붙이고 4번이 이제 코즈마즘을 공부해서 자기 체인에 컨트랙트 배포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초기 생각이었거든. 여기까지가 현재 8주차인가 7주차인가 6주차인가 보다. 자, 진행 상황 3, 4번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즈마즘을 배우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호연이랑 폴이 의견에 따라서 너 강연을 연장을 할지 말할지를 결정을 할게. 어떻게 하고 싶어? 더 뭐 코즈마즘까지 배워볼래? 사실 러스트 근데 내가 러스트 언어를 알려줄 순 없어. 내가 알려줄 레벨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지금 고랭도 내가 알려준 적 없던 것처럼 최대한 쉽게 할 건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러스트 언어 자체가 좀 장벽이 있으니까 그래도 배우고 싶으면은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루트 투 바이 패키지들 마무리할까 해. 그지? 와잼이 왜 어셈블리가 맞고 그러면 오늘 2부는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2부는 2번을 각자 진행을 좀 하거나 러스트를 간단히라도 좀 배워왔으면 좋겠고
러스트는 러스트 나중에 하고 이 각자 진행을 하면 좋겠음. 3번은 내가 지금 작업을 2부에 라이브로 할 거고 4번을 다음 주부터 해서 1, 2주 정도. 근데 내가 지금 좀 고민은 무슨 고민이 있냐면 잠깐만. 레드오션 사실 내가 옛날에 우리 회사 내부 직원분들한테 내가 공부해서 알려준 적이 있거든. 와준 파트도. 일단 요거를 나도 할 생각이긴 해. 근데 이거는 진짜 더 쉬운 버전이고 이건 내가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베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어, 음, 내가 이거를 강의를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 2주 3주 정도 여기 있는 베이직과 내가 지금 올려준 이건 내가 아직 퍼블리싱을 쪽팔려서 안 했는데 이거 내가 퍼블리싱 어떻게든 해보는 걸로 하고 요 파트랑 코즈마즘 전이 파트랑 그리고 코즈마즘이 내가 지금 요즘 보니까 다큐멘트가 완전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 뭐 다 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러면 근데 이거 할 때 너네가 러스트는 공부 좀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코드를 다 너무 많아 여기. 오너십까지도 할 필요가 있나? 제너릭 혹시 둘 다 알아? 제너릭이라는 거 자체를? 몰라?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제너릭은 좀 개념이 나도 정확히 알려줄 수 없어서 근데 아마 제너릭을 컨택트 짤 때 그렇게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썼을 거거든? 그래서 제너릭까지는 할 필요 없고 라이프타임 딸 필요 없어. 라이프타임도 사실 오너십 완전 잘 이해하지 않는 이상 할 필요 없고 어... 이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니까 내가 볼 여기도 왜 모나드가 있냐? 그 다른 거구나. 어... 이 16번 16번까지는 좀 공부해 왔으면 좋겠어. 맞나? 내가 여기서 제너릭을 안 썼던 게 맞나? 제너릭 기억이 안 나네. 와즘 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뭐 이거 내가 살 테니까 16번까지만 공부를 좀 해달라. 마침 배울 거면 오케이, 일단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뭐 할 말 있나? 없으면은 2부는 강의는 안 할 거고 똑같이 디코는 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지금 2번까지 내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2번 내용 안 한 거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으면 2번 내용까지 좀 진행을 좀 해줘. 알겠지? 포리는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 주고 끝나고. 1부 들어서 고마워. 아빠.